네, 2026년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합격 모의고사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본인을 위해서 또 한 5주간의 과정을 위해서 또 최종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힘차게 우리 박수 한번 좀 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따져가지고 할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오늘부로 보니까 날짜가 50일대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저는 이제 현재 그 보험회사에서 현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험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직전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 일이 줄어드는데 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업무 위탁을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직원들도 마찬가지, 노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과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대한 수요 자체도 엄청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저께죠. 어저께 1차 시험 다 합격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1차 시험만 일단 15%가 증가가 됐어요. 지원자가. 전년도 마찬가지 2차 시험이 20%가 늘었어요. 그럼 올해는 뭐냐? 올해 또 20% 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40명. 작년하고 재작년에 345명에서 5명이 더 붙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작년 커트라인 점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59.88. 우리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이 그 점수를 받고 컷라인에 딱 올라선 거예요. 59.88. 그 얘기는 뭐냐면, 공이 과목에서 60점짜리 이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셔라.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1차 강의 때부터 오늘이 이제 4번째 강의인데, 1차, 2차 강의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학하고 체크는 몇 점을 받아내라? 140점. 적으면 130점. 거기다가 3, 4교시,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후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축구로 봤을 때 전반전 끝나고 식사하고 후반전. 3부하고 자부는 100에서 한 110 언더. 그 정도. 뭐 물론 더 초과하면 좋겠죠. 합격하는 분들의 상위권들은 당연히 70점이 넘는, 평균 10점 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 250점을 토탈 점수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얘기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책임근제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과목 자체 4과목을 공의 점수를 균등하게 내지 월등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 시험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작년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커트라인이 60점이 넘는 거 아니야? 재작년도 그랬어요. 재작년도. 그런데도 점수가 거의 59.88이면 6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수가 획득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50여일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전년도나 그 전에도 여기서 20점, 3점짜리도 충분히 합격했어요. 근데 방향성이고 집중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 오늘이 이제 5월 말이니까 6월 한 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 한 달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올인해서 시간 내서 안 됩니다. 6월 달에 쌓아놔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쌓였어야 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가 준비를 5주차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할 텐데, 저는 모의고사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냐면, 문제를 여러분들 기본에 정말 충실해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브레이킹 걸리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험생이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험회사 심사자, 보상 담당자, 배상 책임 담당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심어져야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 시각으로 답안을 현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 문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 4개 가지고 있는, 이따가 제가 요게 오리엔테이션 잘 끝나면 강의를 하겠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액 산정, 지급보험금까지 절차상에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거. 그것만 여러분 훈련한다 그러면 60점은 충분히 받아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때부터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 진짜 물에 빠져서 튜브라도 하나 건져가지고 시험장에 가려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 늦었어요. 제발 안 늦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면 되고, 대신 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2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이 시험은 20대가 반드시 합격하고 60대가 반드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책임근제 이론과 실무 모의고사 이름은 합격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정성과 의지를 담아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해내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7월 26일 날 시험장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는 게 목표니까 그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준비하시고 저는 사력을 다해서 강의하고 결국은 손사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책임근제 이론과 실무 모의고사 시리즈 이름은 합격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과 뜨거운 문제로 해서 합격을 반드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여러분들도 필사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저도 사력을 다해서 강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자동차 보험에서 실무와 관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배상 책임과 또 조사 업무, 또 현재는 인보험이라고 하는 제3보험, 장기보험 심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장애, 진단금,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는 운전자 보험까지 업무 처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제 자격증은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제 특징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해내고 또한 몇 년 동안 유지했던 그 최고의 적중률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를 작년 끝나서부터 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트렌드만 맞추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진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으니까 집중만 좀 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 손해사정사, 지난 시험이 끝나게 되면 9월 26일 날 딱 시험 발표가 나면 보도자료가 이렇게 금감원에서 뜨게 됩니다. 각각 보게 되면 13.2%라고 이제 합격률이 전년도보다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5%에서 13%. 올해는 아마 12% 언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2%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5대 1 정도. 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경험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거고 3.5대 1 정도. 합격률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준비가 됐고 이번 과정 소화해내고 라스트 한 달을 딱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옵니까? 책임근제. 책임근제 문제 몇 문제 나와요? 시험장에. 통상. 한 7문제 나오잖아요. 7문제. 그러면 그중에서 사례가 4문제, 약술이 한 3문제. 아니면 반대로 3문제, 4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례적으로 보면 근제 파트에서 사례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거고 책임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례를 보실 때 여러분들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찍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에서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거라든가 약관상의 면책 사유로 여러분들이 훑고 지나가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훈련만 이번에 5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거, 몰랐던 거 틀리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60점이라고 그러면요. 아는 것은 얼마만큼 그래도 자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이 현출이 되느냐,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그 내용들을 습득해 나가면 현장에서 시간 안에 해결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의 특징은 법률상 책임하고 이 약관상 보상 책임, 즉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얼마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사하느냐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문제를 풀고 잘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해액 산정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손해를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거. 최종적으로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상의 내용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제가 강조했던 거 종기 피한자 핵심 단원 때도 여러분 여러 번 확인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아직까지도 요 5가지 용어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기부담금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국문하고 영문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의 어떻게 보면 효과, 역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그걸 사례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750조 하게 되면 타인의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 근로자가 3자입니까? 아니면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피보험자 당연히 속하죠. 근데 보상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타인입니까? 근로자 타인이에요?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근로자 타인이에요. 타인. 배우자는 타인이에요? 나랑 같이 법률적으로 혼인까지 해서 가족관계 증명이 다 되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타인이에요? 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약관상의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체킹을 해달라는 겁니다. 약관에서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종업원 배상책임 부담보 특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약술입니다. 약술. 약술은 기본적으로 의의, 법적 근거, 요건, 효과 요걸 4개 세트를 합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보상하는 손해. 모든 제목이 나왔다. 의의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를 따져주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이따가 제가 시험 전에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법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든 특별법이든 아니면 약관상의 내용까지 좀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어려우면 민법상에 나와 있는 일반 보상, 일반 불법행위나 특수불법행위의 내용을 일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은 뭡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만약에 우리 법률적인 사항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를 하다가 걸리면 형사적으로 10년 안에 형사 처벌을 하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때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효과,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if then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효과에 해당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상당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그런 조건으로 약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된다. 이해하셨죠? 거기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견해라는 걸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실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품상에 나와 있는 비교적인 내용은 충분히 조금 한 줄 정도 더 써라. 왜냐하면 작년에도 시험 봤던 분들의 특징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조금 사설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자기 다 썼대요. 근데 점수가 충분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내가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들 지금 몇 개 주요 학원들 내용이 다 똑같이 답을 쓸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 책이 나오는데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보다 내가 어떤 사견 어차피 이거는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시간을 재고 풀이를 하지 않아봤다. 이런 분들은 문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박스 먼저 보세요. 박스. 별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험 가입 상황하고 전제 조건. 여러분 그걸 먼저 읽어주세요. 시나리오 그 부분은 손해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 확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보게 되면 별표에 나와 있는 보험의 가입사항, 즉 보험 상품이 어떤 건지, 그다음 전제 조건은 내가 이거 손해액을 산정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근제보험에서 보상 급여 이걸 따져줘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 5주 동안은 일부러라도 한번 그렇게 하세요. 위에서부터 그냥 시나리오를 읽으생 하지 마시고 박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 좋겠다. 목차 구성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대부분이. 모의고사 쳐보신 분들, 이제 현장에서 써보신 분들 좀 이유가 되겠지만
목차 구성은 문제에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끌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 두 줄짜리 이거를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0점이면 최소한 10줄 이상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5점이면 한 장에서 한 장 반 하는데 양을 내가 막 의도적으로 늘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용을 키워드를 쓰되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은 좀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불이탄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무조건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공개 신청해서 자기 점수 득한 걸 제가 다 확인해 봤잖아요. 자기 전혀 문제에 대한 파악도 안 됐대요.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일부 적어줬더니 최소한 4.2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4.2점의 평균 점수로 따지면 0.5, 1점인데 승부를 가릅니다. 승부를 가기 때문에 설사 선생님한테 다 배우지 못했고 책에서 보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쓸 생각을 하세요. 네, 쓰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대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이할 때 여러분 작성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시간 안에 내 단어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팅을 해보세요. 오늘 1회차는 그게 목적입니다. 문제도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낮추거나 중등도 정도를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고 내가 개별적인 코칭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될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를 조금 평이한 부분. 다만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문제 잘 읽어주세요. 문제 안에 지문 안에 그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채점은 바로 시험이 끝나게 되면 뒤에서 제가 채점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끝나는 대로 밴딩을 묶어서 내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점수의 어떤 변동폭, 상승 곡선,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도 나는 내 점수가 오픈되기 싫다. 그러면 그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근데 별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합격하실 분이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 그 성장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모의고사 끝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5월, 6월 때까지만 보고 7월 달에 암기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7월 달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전에 쉽게 풀이했던 것은 집어치우고 안 되는 것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까지 제가 주요 이슈라든가 또 그쯤 돼서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관련돼서 조금 더 한번 말씀 부연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2,000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채점하는 위원들을 제가 다 확인해 보면 3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뒤에서 보면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어느 정도 스탠다드 되는 답안 보고 그때부터 점수 3분에서 5분이면 체크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독성이라 표현하는데 글씨 못 쓰는 건 괜찮아요. 글씨 못 쓰는 건 괜찮은데 최소한 2줄 쓰고 1줄 띄고 왼쪽을 너무 붙이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제가 운동장 넓게 쓰라고 했더니 여기 미드필더 가운데에서만 딱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왼쪽에서 조금 그래도 한 엄지 요만큼 띄우시고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가로치기 1번을 쓴다 하면 조금 옆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텍스트북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번 좀 써보려 노력을 좀 해주세요. 노력하는 점수가 반영됩니다. 왜? 이거 AI가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채점하는 건데 그렇게 노력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답안을 채점자 입장에서 썼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시험 붙은 분들이 답안지를 보게 되면 다 잘 쓰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70점 넘었지 했는 분들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력을 했다는 저는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괄식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내리세요. 만약에 나는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정리도 안 됐고 안 된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세요. 결론부터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내지 결과 내지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는 정도. 만약에 답안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례 문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식을 조금 써주시는 것을 습관화해라. 산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장애율, 중복장애가 생겼을 때 산식을 쓰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플러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50점대 분들이 붙는 분들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78점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6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돼서 올 겨울에는 여러분, 이게 작년에 합격자분들하고 제가 서대문에서 만났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횃불을 풀면서 이분들 다 현장에서 지금 손해상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분들 건 처리를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고되고 하더라도 60일 금방 갑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모의고사 때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늘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